한국처럼 노동운동을 부정적으로 바라볼 사람이 참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교수, 부모님 중에 이렇게 많아서 몇 명이나 있겠어요. 장글 7번째, 지금까지 노동 문제에 갖고 있었던 자신의 생각에 의문을 품을 필요가 있어. 그래야 진실이 보여요. 아, 내가 지금까지 노동조합, 민주노총, 파업 이런 단어를 들을 때 머리에 형성되는 개념이 틀린 생각일지 모른다. 오랜 세월 동안 주입된 잘못된 생각일 수 있어. 의심을 가져보셔야 그다음에 진실이 보이는 겁니다. 강사가 강의할 때 자기 책 홍보하는 것만큼 추한 모습은 없습니다. 근데 이 책은 살 필요는 없어요. 나온 지 한 15년 됐으니까 사지 마세요. 다만 제목의 취지를 기억하십시오. 지금 어떤 시대인데 노동운동이야 지금. 어떤 시대인데 지금 노동조합이야. 시대 뒤떨어지게. 이건 틀린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도 희망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사실 좀 진보적 방향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강물이 흘러가는 방향이 있듯이 사회가 계속 변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잘 가르쳤으면 더 빠른 속도로 변화했겠죠. 강물이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잖아요. 중간에 때를 막히기도 하지만 길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강물도 흘러가는 방향이 있다고 표현하는데 조금씩 진보적인 방향으로 변화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가 이런 교육도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시작은 됐어요. 그래서 2011년 광주 교육청이 만든 한국 최초 노동교육제입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 뒤에 서울시 전북교육청,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제 민주시민이라는 과목을 개설했어요. 김성교육감이 있을 때 교과서를 개발했습니다. 초등학교 3, 4학년용, 5, 6학년용, 중학생, 고등학생 교과서인데 교과서마다 노동 단원이 2단원씩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경기도 지역의 초중급 고등학교들은 이 과목을 개설하고 이 교과서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적은 수학교가 참여했지만 사칙교사위원, 노측교사는 중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학교가 조금씩 많아지다가 언젠가는 교육부가 교육과정을 바꿀 것이고 전국의 모든 학교가 노동교육을 하게 될 겁니다. 이게 다른 나라는 거의 4, 50년 전에 했습니다. 프랑스 80년 전에 했어요. 우린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죠. 왜곡된 역사가 사회 발전을 정체시켰으나 결국 같은 방향으로 변하고 있는 겁니다. 서울시에서는 작년부터 관내 모든 고등학교에 노동인권을 의무화하는 조례 제정했습니다. 조례가 제정됐다는 것은 시장이나 교육감이 바뀌어도 계속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벤치마킹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시도가 결의했거나 추진 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교과서 만드는 큰 재벌 출판사에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무슨 연락이었을까요? 노동교과서 만듭시다. 사업계획서 보내겠습니다. 아, 이렇게 돈을 버는구나, 이 사람들은. 노동교과서 시장이 형성됐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렇게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활동가들이, 학부모들이, 교사들이 싸웠겠습니까, 그동안. 내가 지금 그런 갈 시간은 없고 바빠서 노동자 직접 만나는 게 훨씬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교수 연결시켜드리겠다고. 다 다른 학교 연결시켜 저는 빠졌습니다. 그랬더니 동료 교수들이 그 말 들을 때마다 아니 교과서 한 권 쓰면 연금 하나 드는 건데 그걸 왜 안 했어? 그래가지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괜히 안 한다고 그랬나? 서울시는 몇 달 전에 교사용 노동인권 지도 자료를 배포하고 있는데 무료로. 이게 뭐냐 하면 아직 노동이란 단원이나 과목은 우리 교과목에 없지만 국어, 사회, 윤리 과목에 노동 문제가 조금씩 나와요. 그때 이렇게 가르치십시오. 교사에 도움되는 자료인데 조선일보는 이걸 또 뭐라고 보도했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입장 중에 어느 쪽 주장대로 사회가 변할 것 같아요. 앞으로 너무 확실한 거죠. 이건 노동교육 받은 청소년이 쓴 소감물이거든요. 노동교육 받으면 또 이런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깨닫는 아이 점점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빠른 속도로 많아지는가 이것이 문제일 뿐 방향이 뒤로 바뀌진 않습니다. 제 후배가 캐나다에 몇 년 살던 자녀가 중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캐나다 교사로 오다가 이렇게 파업을 하더랍니다. 아이들 학교를 안 가더래요. 그런데 중학생들이 교사 파업을 지지하는 집회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인 학부모가 캐나다 중학생이 물어본 겁니다. 교사가 파업하면 학생은 수업을 못하는데 왜 학생들이 교사 파업을 지지하냐? 캐나다 중학생이 뭐라고 답했을까요? 그것이 나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답하더라는 거죠. 한 중학교 1학년 정도밖에 안 돼 보이잖아요, 보면. 근데 한국도 드디어 이런 청소년이 나타났어요. 이번에 파업할 때. 네, 이런 좀 특성화고 학생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성화고는 노동교육이 일반 학교보다 한 2, 3년 먼저 시작됐거든요. 그 작은 성과가 이런 큰 변화를 가져온 겁니다. 이 초등학생 얼마나 야무지게 말을 잘하든지 제가 직접 본 뉴스거든요. 같이 검색해서 한번 보십시오. 정말 말 잘하더라고요. 어떻게 저런 아이가 생겼지 싶을 정도로. 이 학생들은 이제 얼마나 이거 멋있어요. 밥 안 준다고 원망 말고 파업 이후부터 관심 갖자. 광주 전자공고 학생들이 내가 지난주에 광주의 청년 대상으로 강의 갔다가 얘기를 했더니 다 끝나고 청년 몇 명이 딱 앞으로 나오더니 우리가 바로 그 고등학생들입니다. 그래서 같이 사진 찍었잖아요. 기념사진 학생들이라고. 그래서 기념사진 찍자고 그러길래 내가 영광이다 오히려. 내 죽기 전에 자네 같은 청소들을 내가 만날 수 있으니 얼마나 세상이 많이 바뀐 거야. 그러면서 강조하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면 노동운동 활발하게 진행된 나라가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노동운동이 정상적으로 진행된 나라들. 요거 마지막 동영상일 것 같은데 잠깐 봅시다. 부가 많이 축적이 됐는데 노르웨이 세금도 많이 받죠? 몇 %예요? 사람마다 달라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48%까지 내고 굉장히 48? 네, 그런 48. 그런데 어떤 중간 사람들은 30%이고 돈 많이 안 버는 사람은 세금 안 내도 돼요. 근데 국민들은 그런 게 대한 불만이 있어요? 30% 내는 사람들은 거의 불평이 없고 아주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 중에서는 불평이 있는 사람은 있겠죠. 그렇지. 그럼 세금 그렇게 내고 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 교육비 다 무료예요. 대학교까지. 교육비 다 무료이고 네? 치료, 병원 다 무료예요. 다 무료? 무슨 병이든? 감기라면 조금 내야 돼요. 왜냐면 감기는 치료 필요 없으니까. 그런데 치료하지 않으면 바쁜다고 생각하면 의사가 생각하면 어떤 큰 병도 어떤 암이나 이런 것들도 그래서 뭐 병원에서 30년 있어야 된다 하면은 30년 공짜로 병원에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얼굴이 되게 여유로워. 네, 그러게요. 1등이니까. 아, 부럽다. 노르웨이에서는 인생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계속 뭐 좋은 학교 가야 된다, 뭐 돈 벌어야 된다, 저기 뭐 부모님의 부양을 해야 하고 뭐 자녀의 교육비를 내야 하고 그런 부담 있잖아요. 그런데 노르웨이에서는 이런 거 다 무료이니까 뭐 돈에 대한 그런 걱정이 필요 없고 학벌 같은 것도 없어요. 이런 나라가 한두 개입니까? 북유럽 다 이렇잖아요. 동유럽도 다 이렇고 중소유럽도 무상학교 아니어도 등록금이 대학 등록금이 그냥 대학생이 알바로 벌어낼 수 있는 정도가 맥시멈입니다. 우리가 비싸진 않거든요. 그럼 이런 제도 어떻게 도입했을까요? 이 나라들이. 그 나라 부유층이 스스로 깨닫고 자 이제 우리가 세금을 엄청나게 낼 때가 되었어. 스스로 법을 개정했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다 똑같은 과정을 밟았어요. 노동운동이 해낸 겁니다. 물론 노동운동이 혼자지 않았죠. 그러나 거의 90%의 그걸 노동운동이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노동자 헤게모니라고 표현하는 건데 유럽 사회에서는 노동의 역사의 주의야. 이게 그냥 대중적인 정서입니다. 억지로 주입하는 생각이 아니라 독일의 메르켈 총리입니다. 독일 내에서 엄청 보수파예요. 노동운동 엄청 탄압한 그런데도 독일 내 보수파 정치인데도 총리가 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총리도 역사의 주의 노동자 힘을 유지하면서 노동자를 계속 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독일은 장관까지 노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 가입하진 않아요. 내가 장관급일 때까지는 역사의 주인 노동자에 속할 수 있었는데 총리가 이제부터 지배계급에 속하게 되구나. 더 이상 노동자가 될 수 없다는 게 진심으로 아쉽다는 겁니다. 정치의 가식적인 발언이 아니라 그 사회가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노동운동이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가 똑똑히 본 사람이 충분히 가능한 정서거든요. 남은 문제 이제 이겁니다. 이런 나라처럼 우리 언제 될 수 있을까? 막막해 보이면 그렇지 않아요. 한국은 세계적인 석학이죠.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인데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노벨상보다 더 쳐주는 상이 미르달상입니다. 노벨상은 수학자 선정의 세속적인 인기가 약간 변수가 됐으면 많이 알려진 사람들을 주로 선정해요. 근데 미르달상은 철저하게 냉정하게 학문적인 성과만 평가해주는 상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 상을 받은 한국 학자거든요.
이 책 조표지에 친필로 쓴 글을 넣었습니다. 잠깐 눈으로 그냥 보겠습니다. 부드럽게 올라와야 되는데 제가 일부러 이렇게 튀게 만들진 않았어요.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얼마나 이렇게 당연한 얘기입니까 이게. 그 200년 동안, 100년 동안, 50년 동안 누군가 계속 싸웠다는 뜻입니다. 그 사회에서.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같은 존재는 항상 어느 사회나 있었습니다. 200년, 100년, 50년 걸리지 않습니까? 그 세월 동안 어떻게 기다립니까? 이렇게 말씀할지 모르지만 이 세월 동안에 이 세 가지 제도가 바뀌었겠습니까? 수천 수만 가지의 제도가 바뀌는, 그래서 삶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합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삶 반드시 변화한다. 제가 아주 쉽게 증명할 수 있어요. 바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 끝나고 돌아가시다가 저한테 이런 강의 2시간 정도 들었다는 이유로 집에 가다 갑자기 아무도 모르는 곳을 막 끌려가서 조사받다가 고문당하고 감옥에 몇 년 갈까 걱정 계십니까? 한 분은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제가 정말 잘 알아요. 제가 이렇게 아무 걱정 없이 이런 얘기 하게 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제가 젊은 4번 잡혀가서 아무것도 하는 일로